징역 7년 6개월을 구형받은 김건희가 선고를 딱 한 달 앞두고 기가 막힌 행동을 벌였습니다. 4년 전 받은 4천만 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 시계, 정신건강 등 여러 문제로 깜빡 잊고 있었다며 갑자기 잔금 2,900만 원을 송금한 겁니다. 4년 동안 기억 못하다가 선고 한 달 전에 딱 기억이 났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꼼수 아닙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 혐의 액수만 무려 6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컨테이너 속에 숨겨진 진짜 물건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사법부가 이 역대급 해명과 뻔뻔한 꼼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최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달 초 서 씨에게 약 2,900만 원을 이체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서 씨가 2022년 9월 김 씨에게 시계를 선물하고 그 대가로 경호처와 계약을 맺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서 씨 측은 시계 구매 대행을 한 것일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외국 나가고 이럴 때 너무 그렇더라. 너무 초라해서 시계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럼 자기 지금 뭐 통장에서 돈 나오고 이렇고 시계 산 거 이런 거 나오면 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서 씨는 약 3,400만 원의 시계를 구입했는데 김 씨는 앞서 특검에 서 씨에게 500만 원은 지급했다고 진술했던 상황. 김 씨 측 변호인은 뒤늦게 잔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정신건강 등 여러 문제로 잊고 있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김 씨의 매관매직 의혹 선고를 앞두고 양형 등에서의 정상 참작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그 김건희 관련한 매건 매직 사건 관련해서 특검이 이번에 이제 결심 공판 열린 자리에서 징역 7년 6개월 구형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그 앞서서 받았던 어떤 뭐 이제 뭐 목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5개월 1심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확대돼서 뭐 이제 그림 받은 거, 뭐 근거북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7년 6개월 최대형 알선수재로 따지면 좀 최대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먼저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알선수재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입니다. 근데 한 개의 알선수재를 범했을 때 징역 5년이고 다른 여러 가지의 알선수재 행위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법정 최고형의 그 장기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2분의 1을 가중하면 7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결국 여러 개의 알선 수재 행위를 범했을 때 법정 최고형은 7년 6월이 되는 겁니다. 결국 특검에서는 알선 수재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뭐 근거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명품을 수수했다던가 그것도 또 이 공직을 대가로 그런 행위를 전혀 뭐 부끄러움 없이 저질렀다는 점에 비춰보면 7년 6월이 부족하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뭐 징역 10년 이상 15년 뭐 이 정도 선고하고 철저하게 그런 금품을 몰수해야 될 그런 범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 6월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특검에서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그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그 사건의 선장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월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이고 그 여러 사람 가중을 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 최고형이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을 한 사람 피해자마다 한 번씩 살도록 해가지고 그 피해자 수만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백 년을 살 수도 있는. 몇백 년을 살 수도 있고 실질적인 무기징역, 종신형에 처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사실 미국의 이 법이 예. 오히려 이제 법감정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법의 엄정함이라던가 예. 그 사건이나 이런 그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느끼는 그 분노심에 부합하는 형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예, 네. 예. 네. 지금 이제 7년 6개월 구형을 받은 혐의 안에는 이제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다 합해서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 이배용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265만 원, 로봇계 이제 사업가로부터 받은 시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3,900만 원. 그다음에 그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공천 청탁과 함께 받았죠. 1억 4천만 원. 거의 수억 원에 가까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년 6개월이 이제 할 수 있는 최고형인데 요대로 선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특검은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3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목걸이, 금 거북이, 그림 등인데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공매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3억 2천만 원 상당은 특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와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과 로저 비비의 가방 등입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게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이 이렇게 선물을 받고 자리를 준다. 이게 정말로 80년대에도 없던 일인데. 구경 기자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뭐 쌍팔년도 때나 뭐 등장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 영화 생각나더라고요. 그 범죄와의 전쟁 88년 배경으로 한 범죄의 전쟁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 보면 최민식이 연기한 주인공이 이제 그 고위 검사한테 이제 뇌물을 주는데 그때는 금거북이 아니라 금 두꺼비를 3마리를 줍니다. 금 두꺼비를. 그때 이제 옆에서 이제 그런 대사를 해요. 야, 그놈 참 은혜 잘 갖게 생겼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매간 매직 의혹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의뢰를 갚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나토 3종 세트나 금거북만으로 끝난 걸까? 우리가 이제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런 뭐 장관이라든가 그 기관 인사들 중에 저 사람 왜 됐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 아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과연 얼마짜리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지금 특검이 압수한 게 10돈도 아니고 5돈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김건희가 평소에 수수하던 금품에 비하면 너무 소소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인데 결국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김건희를 공략하게 된 거는 더 큰 다른 것들을 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용섭이 말씀하신 대로 사교 모임의 정수 아닙니까? 그런 네트워킹을 닳도록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마저도 무장해제시키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편지를 썼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이대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런 분이 뭐 훌륭하지 뭐 이렇게 아부성 멘트를 보내면 또 거기에 네. 녹아내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국가교육위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긴 했는데 중간에 물러나면서까지 이렇다 할 해명이 아직도 없다 보니까 이게 교육자로서 사실 맞는 자질을 갖춘 분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바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인데 이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분 이제 1945년생인데 평양에서 출생했는데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25 전쟁 터지면서 아버지랑 이제 이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삶의 궤적이 바뀌었는데 이 어머니랑 농사일을 하면서 이제 밥벌이를 했고 그래서 11살에 돼서야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되게 고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생계하고 학업을 병행하면서 이 경주 쪽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해서 포스코에 입사를 했는데 포스코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운송 전문 회사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이름을 이제 서희건설로 바꿔가지고 건설업에 뛰어들었는데 이 서희건설이 이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지역주택조합 위주로 이제 이 사업을 확장을 했고 교회 이분이 또 뭐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 교회 건축 사업에서 주력을 해가지고 서희건설이 이게 불과 한 20년 만에 이 종합 시공 능력이라고 하죠. 옛날에 뭐 도구순이라고 하는데 그거 100위권에서 20위권으로 이렇게 급성장한 그런 회사를 뭐 만든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에게 소위 말하는 나토 3종 세트를 선물했는데 그 목걸이부터 브로치 그다음에 귀걸이까지 3종 세트를 전달한 셈인 건데 일단 그 회사 얘기를 좀 해보면은 서희건설이라는 이름이 회사명이 세 딸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2011년도에 서희건설 광고가 있었는데 뭐 이게 참 서희건설 이진사 댁의 진사가 맞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딸 셋이는데
하나 둘 서희 해서 셋이랍니다. 뭐 그래서 그런 광고를 했었고요. 실제로 네. 이제 딸 이름이 뭐 이은희, 이성희, 이도희 이 세 딸인데 지금 이분들이 다 서희건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셋째 이도희 총괄이라고 이도희 씨는 이제 검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위 3명이 모두 법조인이라고요. 저희 그 맞사위가 이제 검사 출신 박상근 전 총리 비서실장 이분이 이제 이 회장이 이제 김건희한테 이제 뭐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비롯한 나소 3종 주면서 인사청탁했다는 의혹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뭐 주로 이제 보니까 뭐 공안 쪽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윤석열하고 큰 인연이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총리 비서실장 차관급이죠. 이게 와서 당시에도 뭐 이게 뭐 서희건설 이 사위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영향력이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풍문이 이미 퍼졌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둘째, 셋째 사위는 모두 판사 출신이고 현직 판사라고 하고 아까 말 이용기 잠깐만 했지만 셋째 딸은 검사 출신. 어떻게 보면 이 집안에 4명이 이제 법조인이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맞사위가 아무래도 그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으니까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 이분은 조사까지 받았는데 박성근 그 전 검사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산 출신이고요. 이 서울대 법대 졸업한 이후에 뭐 사법시험 합격해서 이제 뭐 광주지검 순천지검장까지 지냈는데 2020년에 이제 이 서울고검검사로 자천되면서 사표 내고 법무법인 발언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랑 검찰 시절에 뭐 사수 부사수 사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초임 때 서울지검 형사사부에서 만났다고 그러고요. 이봉관 회장과 김건희 씨는 어떤 사이로 알고 계십니까? 뭐 국가 조창 기도에서 만났다고 그냥 알려졌는데 그거 이상 이제 사실 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안가에 2번 불렀다는 데서 되게 좀 뭔가 김건희가 심정적으로 의존을 하려는 사람 아니었나. 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위로는 기도일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무속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저기 뭐 기도도 하고 뭐 우리 어린 건희 씨를 뭐 보살펴 주세요 하고 이제 국가조찬 기도회장이니까 그런 네. 걸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가서 용한 점장이를 찾아다니면서 무속을 했을 것인데 다만 여기서 느끼는 거는 김건희가 이제 그런 위로를 받으려면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 처지가 심정이 어떤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둘이서 좀 돈독하게 뭐 심정적으로 좀 뭔가를 주고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2번이나 불렀겠죠. 그리고 한 번 해보고 좋으니까 또 불렀을 거고 위로를 받아서. 네. 그래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 사람한테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심정적으로 좀 그 압박에 대한 좀 덜함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건희는 믿었는데 이 사람은 자소서를 제출했지요. 그래서 자소서. 네. 자소서를 제출했죠. 네. 그래서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구나 하고 김건희가 지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보면은 다른 정권에서도 줄을 대려고 여러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 선배가 좀 파악한 게 있으시다면서요? 뭐 파악하다니 뭐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권 나올 때마다 이제 좀 줄을 대려고 해서 서희건설 앞에 항상 친정부 기업이다 이런 명패가 이제 붙었다. 이럴 정도로 이제 밀착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많고요. 우선 이제 이명박 때 돌아가셨죠. MB 친형 그 이상득 전 의원 후원회장을 지냈고. 아, 그렇네요. 당시 그 왕차관으로 되게 날렸던 그 박용준 전 차관 이 사람하고 되게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희건설이 그 4대강 사업할 때 이명박 때 첫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이명박 때 가까웠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경희대 동문이라고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총동문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문 전 대통령하고 이제 접촉하는 과정을 좀 가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2012년 그 12월 대선 때는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죠. 그때 그 경희대 동문들이 문 전 대통령을 후원하기 위해서 만든 문재인을 사랑하는 경희인 모임 여기에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 회사 홍보물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함께 손잡고 촬영한 사진을 실기도 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맥락에서의 청탁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그 김건희를 향한 청탁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데 통일교의 수장 한학자 총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일단 뭐 한학자 총재는 문선명 배우자인데 그 문선명 사망 이후에 그 2대 총재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지금 청탁 구조를 우리가 지금 다 언론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밑에 수행원으로 건진법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홀리마다 한학자 밑에 윤영호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윤영호랑 건진법사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청탁이라든가 물품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심을 받고 있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목걸이도 줬고
백도 줬다라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품 수수 과액도 8천만 원이 넘는 상황인데 결국은 보면은 그 양대 세력의 최고의 그 높은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모습을 안 드러내고 뭔가 두 분이서 이렇게 주고받은 행태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김건희의 처신도 약간 종교적인 부분이 없지 않은가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도 있어요. 단순히 통일교만의 문제일까? 이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제 통일교는 너무 구체적으로 좀 비정상적인 권력에 접근을 한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자기들 그 이익 사업이 너무 구체적이었잖아요. 뭐 캄보디아 ODA, 뭐 YTN 인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했고 실제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의 네. 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친윤 의원은 YTN 왜 팔지 않느냐고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이런 행태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어쨌든 통일교의 로비가 어느 정도 먹힌 것은 맞고 그런데 윤건희 정권이 망함으로써 통일교의 로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민들 정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김건희와 메간 매직으로 긴 인물들을 보면서 이제 떠오른 말이 악어와 악어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윤석열이 악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소개된 인물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악어 같은 불의한 권력에 이제 기생해가지고 이 뭐 이권을 챙기는 악어새 아닐까. 근데 악어새는 오히려 또 좋은 의미도 있기 때문에 공생관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권을 빨아먹으려는 이제 요충, 해충, 십이장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빨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만성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구충약 먹고 빨리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 악어새로부터 이게 이 조공을 거침없이 빨아먹은 사람들, 윤건희 일당이죠. 이 사람들 보면서 이제 저는 SF 영화 듄에 보면 그런 괴물이 하나 나옵니다. 거대한 지렁이 괴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빨아먹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빨리 그 SF 듄 그 배경이 나온 사막 행성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